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 입력을 114군데 시군구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음, 선거구 개수로는 114개고 지금 입력한 총 그 이제 유권자 수를 투표자 수를 유효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3,350만 명이니까요. 전체가 3,350만 명이니까 대략 지금 한 40% 정도 뭐 소수점으로 하면 39점 뭐 얼마 될 것 같은데 한 40% 정도를 입력한 상태에서 중간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득표수에서는 6,000표 정도 차이가 나지만 0.1 소수점 첫째까지로 봐서는 48.2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이 동률인 상태에서 재확인, 그러니까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직접 분류한 그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유효 득표수를 다시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55만 표가 이재명 후보는 줄고 윤석열 후보는 늘고, 그렇게 해서 대략 비율로 따지면 득표율에는 4.1%가 줄고 윤석열 후보는 4.2%가 늘고, 그래서 요 개표기 조작이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게 8.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률인데, 지금 선관위 발표로는 동률인데 제가 그 수작업으로 나온 그 득표율을 적용으로 하게 되면 44.0% 대 52.4%, 그래서 8.3%, 뭐 소수점 차이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반올림 때문에 8.3%가 차이가 날 거다. 이게 그 개표기 조작 영향만 빼고 나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려진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까지를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이렇게 순창군처럼 사전선거인 조작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오히려 민주당이 사전선거 비율이 더 낮아서, 이재명 후보가 더 낮아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 따라서는 이만큼을 다 더해줬다고 가정했던 건데 마이너스로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봤을 때 89만 2천 표가 사전선거인수로 더해지고 그 숫자는 89만 표 정도가 더해졌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빼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40.0 대 56.1. 그래서 저 득표 차이가 16.1%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최종 득표율에서 8.2%를 이 선관위 발표에서 8.2%를 빼야 정상적인 그 정확한 그 득표율이 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7.9%를 더해줘야 그 제대로 된 득표율일 거다. 그래서 그 차이를 더하면 16.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나오는 거,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0.7%. 그 0.7%에다가 16.1%를 더하면 16.8%로 실제 윤석열 후보가 16.8% 차이로 이긴 선거였다.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앞으로도 이 지역이 구성이 바뀌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쭉 그 뭐 조작값이 다르니까요. 어떤 지역이 더해지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대략 40%를 입력한 정도니까 어서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조작수는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는 여기 걸 빼서 여기다 더해준 형태니까 110만 4천 표 정도가 조작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선거인수 부풀리기로는 89만. 그래서 합치면은 199만, 대략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50% 정도가, 40% 정도가 진행된 거니까요. 이 조작 숫자도 100%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대략 한 500만 표 정도. 비율로는 0.15% 정도가, 15% 정도가 아마 조작된 숫자로 그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쭉 이 대통령 선거 제가 입력하는 과정에 따라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요까지만 봐도 그냥 궁금하신 거 해소됐을 것 같으니까 더 안 보셔도 되고요. 뭐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이란다. 80대군에서 114군이니까 한 30군데를 넣는 동안에 워낙 특이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해서 그거를 제가 요약을 해 놨는데요. 우선 저번에 영도구까지 봤었는데 거기 서대문구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508표가 교부가 됐는데, 예? 국가자 이동 이투표예요. 이투표소에. 근데 1508표가 교부가 됐는데 1509표가 나왔습니다. 쭉 간추려가지고 기계에다 돌리고 나니까 1451표를 분류하고 58표를 분류 못한다고 했으니까 합치면 1509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찾아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자 1동 5투표소에 가야 될 표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국가자 2동 2투표소. 예? 이게 기계 번호가 같아요. 같다 보니까 요 시간도 보면은 23시 43분이고 조금 전에 국가자 1동 5투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자 1동 5투표소가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먼저 같은 기계로 처리를 했어요. 여기는 한 표가 줄었잖아요. 그죠? 한 표가 줄었고.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 아니면 같은 기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빠지고 다음 작업으로 국가자 이동 이투표소 함을 쏟아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있던 표가 여기에 섞여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이게 뭐 25분 차이니까 국가자 1동 5투표소를 한 다음에 국가자 2동 2투표소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 표가 뭐 테이블에 어디 숨어 있다가 여기에 섞여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1004표 남은 걸로 해서 여기는 이거대로 예?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1005표를 교부했는데 1004표밖에 안 나왔잖아. 한 표는 국가자 2동 2투표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기계로 했는데 여기는 선거 결과 발표가 보면 1508표 여기는 자기네 것만 발표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온 거는 그냥 이렇게 띡 적고 최종 숫자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충분히 흐름이 잡히죠? 그러면 아니 바로 앞에서 작업한 건데 이거 얘기해가지고 이거 야 너 내 거다 그러고 여기다 수개표에다 넣던지 뭐 했으면 되는 거를 에? 하여간 이 한 표는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부족한 대로 1005표가 교부됐는데 1004표만 나왔는데 그 한 표는 그냥 나 몰라 그러고는 그냥 1004표를 그냥 발표를 하고 여기는 자기네가 교부한 건 1508표인데 1509표가 들어왔네. 하나는 국가자 1동 5투표소 거야. 그래 찌를 띡 꺾고는 선거 발표에는 1508표가 된 겁니다. 뭐 이건 뭐 있을 수 있니 없니 따지기는 그렇고 그냥 워낙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겠거니 그러고 봐야지 뭐 이런 것까지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추론이 가능한데 어째는 한 장은 없어진 거예요. 자, 용산구 거는 이거는 중국 거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그렇고 진주시의 거도 한번 보세요. 상대동 사투 여기도 똑같아요. 예? 여기도 조금 전에 봤던 서대문구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진주시 상대동 3투표소. 그렇죠. 시간도 비슷하잖아. 기계번호도, 기계번호는 다르네? 기계번호가 다르면, 다른 테이블에서 했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요, 뭐, 다른 테이블에서 했건, 뭐, 이게, 옮기다가 그쪽으로 옮겨갔건 간에, 똑같잖아요. 여기,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여기는 11시 41분에 먼저 했고, 이건 11시 52분에 10분 간격을 두고 했으니까, 얘가 먼저 하다가 한 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1341표. 예? 1341표인데, 투표수가 1340표야. 한 표가 없어졌어요. 그 한 표가 그 다음 작업하는 상대동 3투표소 그 작업할 때 1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1202표가. 얘는 1201표만 교부를 했는데 기계 돌려보니까 1202표가 나왔어. 근데 수개표 하다 보니까 한 표가 상대동 4투표소네? 이러고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번을 찍었는지를 봐서 예? 투표 그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이라고 하던가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이 숫자가 여기에 합산되거나 여기에 합산되거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어진 건 없어진 그대로 빠지고 여기는 자기네 것만 했고 그러면 이렇게 잘못 들어간 거는 이거는 지금 선거 투표 한 사람이 잘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투표하다가 얘네가 잊어버리거나 해가지고 테이블에 어디 찡겨 있거나 예? 해서 이쪽으로 간 거야. 개표 과정에서 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를 그냥 없애버린다고? 어떻게 절묘하게 또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경우가 연이어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는 투표소에서 그냥 개표를 하면 이런 문제 전혀 안 생길 거 아니야. 예? 투표소 내에서 만약에 이게 투표소가 다르니까 이거는 뭐 투표소가 당연히 3투표소, 4투표소니까 표가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최소한 당일 거는 이렇게 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문경시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관내 사전. 이거는 그냥 재분류한 케이스네요. 이것도 8시 44분인데 왜 돌렸다가 아무 조치도 없이 2409, 2410. 여기도 한 표가 교부한 숫자보다 더 나오니까, 예? 더 나오니까 다시 돌린 거네요. 그죠?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외 사전이 왜 안동시 관외 사전이 왜 문경읍 관내 사전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 문경읍 관외 사전에 가 있다 그러면 그나마 이게 어디 우편물이 뒤섞여서 갔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외는 봉투에 들어있고 관내는 그냥 날로 있잖아요. 알로 있잖아요. 투표용지 그대로. 근데 이 관외 사전 용지가 일로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도 그러니까 요 앞에 그 예로 보면 1410표가 하여간 안동시께 들어왔어. 그러면은 자기네 것만 딱 세서 발표하고 얘는 안동시에는 아마 카운팅이 안 됐을 거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미뤄볼 수 있죠. 이 앞에 어디냐 용산 어디였지 서대문구랑 진주시랑 예를 보면 여기도 재분류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그나마 민주당은 그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6표가 줄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재분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분류되는 게 다르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개표기가 이거는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오차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유리하게 그것도 지역별로 특정한
그 조작 패턴을 보이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냥 조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경시에서 또 하나 얘가 있었네요. 뭐지? 아우,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관외. 이게 관외가 왜 들어가 있지? 아, 여기도, 자, 10시 9분에 작업을 했는데, 여기 한 표가 더 들어간 거예요. 4,585표를 교부를 했는데, 4,586표가 들어갔어요. 예? 근데 관외 사전인데, 이게 뭐야? 점촌 오동이라고 돼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지? 관외 사전은 동별로가 아니고 이 시위원회로 집계가 되는데, 관외 사전표가 여기도 관내에 지금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 봉투에 들어앉아 있는 게 왜 글로 갔는지, 하여간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하죠. 그 관외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문경시 위원회에서 다 개표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외 사전 선거가 하나가 들어갔다고 했으면 관외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5,420표가 교부됐고 5,420표가 그대로 뭐야? 이거는 여기로 넣었단 얘기네. 자, 시간이 22시 9분, 23시 54분. 아닌 것 같은데. 관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그 관에라고 돼 있던 표가 여기 합산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또 재분류한 게 있습니다. 재분류한 게. 자, 지금 여기서 한 표가 더 나왔다고 해서 재분류를 했어요. 재분류를 했는데 이건 또 뭐지? 골 때리네. 여기는 4,586표를 넣어서 당초에 분류를 했을 때는 4,585표로 해서 관외 사전이라고 해서 4,585표만 처리를 했거든요. 카운팅을 했거든요. 근데 재분류에서는 선거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나왔어. 뭐 이런 경우가 있지? 4,586표를 그냥 그대로 한 거야. 그래 놓고는 여기 관외 사전이 여기 이게 관외가 일로 그냥 섞여 들어간 것 같은데 숫자로 보면 그죠? 자, 여기서는 관내에서는 저기 점촌 오동 관내 사전에서는 이 표를 카운팅 해보니까 관내 사전표가 하나 들어가 있다 발견해서 그거를 놓고 다시 똑같은 숫자를 다시 개수를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숫자로 집어넣었네요. 관외표를 여기다가 그냥 카운팅을 한 거예요. 교부한 거보다 한 표가 관외가 더 들어와 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이거는 뭐지? 관외표는? 관외표예요, 이게. 여기는 정상적으로 5,420표가 들어가서 5,420표가 투표가 됐어. 그럼 여기서 관외로 나왔다가 여기로 관외로 들어가고 이건 뭐지? 참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나마 이렇게 논리적으로라도 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는요. 이것도 결국 그 제가 그 박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다가는 그냥 이건 저 조작의 찌꺼기다. 뭐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걸 다 맞추겠어요. 이런 거는 이 표 실제 개수하고 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받아서 또 집회 개수리로 세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맞추기는 진짜 어려웠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예? 4.15 때 4.15 총선 때 했던 투표용지가 나오고 막 그 지랄들이지.
하여간 요것도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 보셨으면 아실 것 같고, 뭐, 이 정도 개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의 찌꺼기다. 자, 여기는 요거 한 표인데, 이거 뭐 주제를 적어 놨길래, 뭐 수정한 것도 없어. 물론 이거는 관외 투표니까 12개 그 투표함을 하는 과정에서 투표 진행표상에서 어떤 어, 작업이 있었는지는 제가 진행표를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몇 표가 났다는 것도 아니고요. 관외 사전봉투 재확인 후 투표지 분류기 다시 돌렸고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여 다시 보고하기 위해 수정 요청함. 그게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가 같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재분류했다는 얘기도 없고, 예? 이거는 개표 진행표를 한번 받아봐야 되나? 얼마나 차이가 났었길래? 뭐 여기 선거인 수보다 투표용지 교부수도 당연히 작아. 이게 제가 지금 이 작업도 쭉 병행하고 있는데요. 요런 예가 나올 때마다 지금 적고 앉았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관외사전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용지 교부수가 적은 경우가요. 전국의 그 지역구, 그러니까 시군구 개수로 따지면 한 60% 이상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건 뭐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다 집게 되면은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일단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내용을 쭉 얘들이 친절하게 적어 놓은 거 보면, 아니,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봉투 숫자랑 다 해봤겠죠? 관내 사전 봉투 뭐, 안 뺀 게 없냐, 뭐 어쩌고 해서 다시 다 확인해서 거기서 뭐 몇 표나 나왔겠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몇 표인지는 모르겠는데, 관외 사전 봉투를 재확인하고 분류기를 재확인해서 뭐 몇 표가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사전 봉투 재확인하고 투표지 분류기 다시 돌렸더니, 아니 같게 나왔다는 거야. 선거 교부수하고 투표수하고. 그래서 일치해서 이제 일치한 걸로 보고합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해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골 때리지 않아요? 이 말을 안 썼으면 몰랐을 텐데. 아, 참. 이건 뭐 4시에 종료했네. 어디였지? 광주 광산구. 광산구 이상했어. 광산구는 이상하게 무슨 조작값을 이렇게 광주 다른 구하고도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오고, 여기 하여간 이상했어요. 여기 뭐가 조작을 하다가 뭐가 안 맞은가 봐. 이 내용 보면 이게, 예? 다시 봐도 웃겨. 난 처음 볼 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아니, 그래도 이게 법정 서류인데 처음에 몇 표 차이가 났는지를 적어놔야 많이 났구나 적게 났던 걸 알지. 너무 많이 나서. 예? 그리고 관외 사전 봉투를 확인하니까 몇 표가 나왔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없고, 관외 사전 봉투 재확인 후에 관외 사전 봉투 재확인하고 다시 돌렸더니 일치했대. 너무 많이 차이가 났던 게 일치하게 됐대. 그러니까 이게 개판인 거지. 이 광산구 어떻게 됐나 볼까요? 광주 광산구. 이거 봐. 조작률이 다른 동구, 북구, 서구는 막 29%, 13%, 18% 이렇게 가는데요. 선거인 조작률이 4.4%를 확 적어. 왜 안 가지?
관외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 관외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봐. 다른 데는 광주, 서구 18.1. 여기도 관외가 살짝 문제가 있네. 광주, 남구 안 했고. 만표가 오히려 마이너스다? 득표율, 관외, 득표율이. 이거 뭐 워낙 차이가 나니까 9배. 당일에서는 이런데 20배. 와우. 아닌가?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득표 배수가 6.6인데 관내에는 9.7. 관외에는 오히려 예? 이재명 후보가 더 비율로 상으로는 적게 받은 걸로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지. 이게 관외에서 뭐가 이 야로가 있네, 야로가 있어. 뭐 그냥 나머지만 해도 뒤집었으니까 이거 굳이 뭐 진행표 찾아서 안 할랍니다. 자, 이 평택시는요, 평택시 문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선거인 수하고 투표용지 교부수 차이 나는 거야. 뭐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거고. 골 때리는 게 여기는 또 투표수는 투표용지 교부는 192를 했는데 투표 숫자는 또 33,193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좀 비밀이 저희가 지금 제가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대응팀에서 같이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이 얘기는 전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상황 관외 사전 투표가 얘네가 하필이면 기계가 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분류돼서 나왔으면 내가 관심을 안 가졌을 텐데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표 진행표, 투표함 17개 각각에 대한 개표 진행표가 또 있어요. 그거를 다 합산하다 보니까 안 맞아, 이 숫자가. 그래서 안 맞은 거는 얼마나 어디가 누가 안 맞은 건지 그 부분은 제가 검증은 다 해놓은 거고 나중에 전체 결과를 발표할 테니까 전체 그 집계가 되면 요것도 선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내용을 같이 발표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은 찍어놨는데 그냥 비공개로 해놓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어떤 문제가 또 있었을까요? 7034 이거 왜 이건 분명히 재분류인데 여기 뭐야 안강읍 7034 뭐 보세요. 투표지 교부수도 7034하고 투표수도 7034야. 여기도 7034 34예요. 근데 7035가 나온 거야. 네? 기계에서 쭉 분류하고 네? 다 분류된 수가 6443표고 나머지 표가 592표래요. 그래서 이거를 심사집계부로 넘겨서 그래서 심사집계부에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592 기계에서 분류한 게 6442가 된 거예요. 뭐 이래 이거 36 40에서 39 하나 줄고 하나 늘고 이거 합계 맞아? 이게
합계가 6443이고 요건 6442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하나가 줄어야 되는 건데 같아. 윤석열 후보는 하나가 줄어. 같아? 하나가 늘어. 그러면 이 합계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아, 합계가 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5, 8, 4, 5, 6, 8, 9, 4, 8, 2, 3. 이씨, 이 6, 4, 4, 3인데? 얘들 계산, 참, 정신없게 만드네. 나는 이게 수정해서 나는 아까 얼핏 볼 때는 이게 수정해서 이게 줄었겠거니 그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6443이잖아요. 끝자리만 더해도 9, 15, 18, 19, 24, 8, 2, 3. 맞아요. 6, 9, 15, 18, 4, 5, 6, 8, 9, 14, 8, 2, 3. 6, 4, 4, 3이 맞네, 이거. 6, 4, 4, 3이 맞고, 이게 줄었어야 되는 거야, 얘는. 진짜, 6, 4, 3이 맞고, 이게 5, 9,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에서 수정됐으니까. 보세요. 6, 12, 2, 6, 8, 10, 11. 아니, 41인데? 이거 왜 또 40으로 바꿔? 아이씨, 정신없어. 다시 2, 4, 8, 11. 이 합이 41이 맞는데? 이건 41이 맞고, 이거는 6, 4, 4, 3이 맞고, 그러면 이거는 5, 9, 2도 맞고, 7035가 돼야 되는데? 참나. 아이씨, 모르겠습니다. 아이, 짜증나네. 어쨌든, 얘들이 한 표가 더 나온 거예요. 예? 여기도 한 표가 더 나온 게 맞아. 이거 다 계산해보면 7035가 돼야 돼. 7, 0, 6, 1, 4, 6, 7, 12, 18, 22, 24. 7030도 맞네, 여긴 또. 아니지. 이게 41이 맞는데 40으로 적어놓고 40으로 했으니까 7034가 나오지. 아유, 뭐 이렇게 정신없이 해놨냐. 아무튼 얘는 뭐가 정신없으니까 제가 다시 재분류를 했어요. 예? 뭐야. 왜 이러지? 지금 화면은 제대로 나가는 건가요? 왜 이래? 뭘 잘못 누른 거지? 아씨.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다. 재, 재분류를 재분류를 했는데 여기는 재분류했다는 표시도 안 나와요. 기계 번호도 다른 데서 했어. 안강업 관내사전을. 예? 그 똑같은 표를 여기는 왜 또 1300, 7034표를 넣었냐? 한 표가 어디 갔어요? 그나마 앞에 설명한 거에서는 여기에 무슨 한 표가 더 나왔으면 설명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계산해서 지네가 7035가 맞는데 7034라고 적어 놓고는 그냥 하나를 없앤 것 같아. 이거 한번 화면 세워놓고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593이 맞고, 예? 아니구나. 이 무효는, 내가 무식하게 이걸 더 했네. 죄송합니다. 이걸 더 하면 안 되는데. 40이 맞나? 40이 무효표가 40이니까. 그러면 2가 592가 맞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죠. 2, 6, 8, 10, 11. 591인데? 이게 643이 되고 6443이 되고 요게 591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7034가 돼야 되는데 얘도 또 안 고쳤네. 십 6, 8, 10, 11. 맞죠? 591이 나와야 돼, 얘는. 6443, 591 해서 7034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그럼 한 표가 어디 갔냐고. 예? 그리고 한 표를 여기서, 그럼 얘가 개수 자체를 잘못했거나, 기계가. 예? 아니, 바보들 아니야? 6443에서요, 6442가 되려면, 이게 6에서 5로 줄었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5에서 6으로 늘어. 줄은 거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이야. 하나가 줄고 하나가 늘었으면 이 학교가 똑같아야지. 일단 요 앞에 평택에서 제가 다음으로 밀었다는 게 이런 거예요. 표 17개 문서를 더하면서 합계를 못 맞춰.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못 맞추는데 오죽하겠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이게 표 하나하나 세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시큰 작업을 해놓고 이 계산기 잘못 두드려 가지고 표가 하나 날아가고 뭐 이런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아무튼 여기서 재분류를 해서 뭐 재분류한다는 표시도 없고 하지만 약간 예? 같은 안강업 관내 사전을 예? 했으니까 여기서 숫자가 보면 보세요. 뭐 여기는 기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숫자가 달라지고 이재명은 4가 줄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2가 줄고 심상정은 1이 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6443, 6442 하나가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구성으로 보면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요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이 기계가 한 거랑 사람이 분류한 거랑 합쳐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요거를 나누어서 예? 선거 상황표를 받아서 이 숫자는 이 숫자대로 기계에서 분류한 득표는 득표수대로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재분류한 거는 재확인 단대로 요 득표율을 취해서 이 기계는 이렇게 엉터리니까 예? 개수도 못하는 이런 고물 기계를 갖다 놓고 개표라고 하고 앉았으니 얘는 조작을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사용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무시한 상태에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로 지금 다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주를 보게 되면 그래서 경주만 예로 들고 그래서 여기 쭉 조금 전에 개표 상황표의 거를 전부 입력을 하고 그래서 그 합계를 낸 거를 여기에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그래서 당일 관내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나온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득표를 구하고 그래서 이 기계에서의 득표를 못 믿겠고
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 이 득표율을 전체 유효 득표수에다 요 득표수에다가 곱해서 이 득표수를 계산해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여기 경주였죠. 선관위 발표로는 25대 71이었지만 이걸 사람이 직접 개표했다고 전체를 가정했다. 사람이 직접 개표했다고 가정하면 78대 19차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아주 적게 나타난 걸로 돼 있는데 그 당일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의 조작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1.6%면. 그러면 이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선거 득표율하고 같은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다른 지역 같으면은 뭐 왕창 그 사전선거에서의 득표율이 당일보다 많이 높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은 여기서는 뭐 거의 없겠네요. 그죠? 이 선거인수 부풀리기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그 전국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114군데를 입력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적용했을 때 그 득표율, 득표수, 그리고 요거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숫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했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한 거. 이렇게 넣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가면 이 조작 영향 다 빼고 나면 지금 40% 진행했을 때 199만 6천 표가 조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가면 한 500만 표 정도가 조작이 됐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16.1%가 조작에 의해서 더 득표율이 차이가 날 거다. 그걸 지금 이제 40% 시점에서 재확인하는 거죠. 미리 예단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도 편차가 난다는 거는 뭐 다시 뭐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걸 그냥 단순 평균으로 했을 때 이재명 후보 요게 그러니까 그 조작률이거든요. 아까 그 경주에서 봤을 때 요 비율이 뭐냐면 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개표기에서의 득표율에다가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시 당일 투표에서는 개표기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하도록 5.8%가 더 유리하게 작동되도록 조작을 해서 전국 이 당일 관내를 합친 숫자로 따지면 이 숫자로 따지면 6.9%가 더 유리하게 조작이 됐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작된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을 그냥 단순 평균했을 때는 4.5인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 기준으로 한번 보죠. 전국 평균이 4. 그러니까 전국 평균 여기 각 지역을 그냥 단순 요 퍼센트 포인트를 단순으로 평균했을 때 4.5인데 충북 보면은 대체로 4.5보다 다 높죠. 뭐 10, 6, 8, 9, 뭐 좀 약간 낮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데는 숫자가 적은데요. 이 인구수가 적은데, 예? 이 인구수하고 그 유권자 수하고 조작 개수하고도 뭔가 나중에 상관관계를 분석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 충북 보세요. 다 4.5보다 높던데 이 좀 낮다 하는 지역은 적은 숫자, 그 투표 참여 인원이 적은 지역이야. 전북, 전남 쭉 보면은 이 조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이거나 뭐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예? 그리고 제가 봐서는 여기는 조작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인천 평균보다 좀 높고,
서울은 이 개표기 조작은 다른 지역보다 좀 적게 됐는데, 이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 26.1%라는 숫자가 뭐냐면, 실제 사전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 뭐 이재명 후보를 찍던 윤석열 후보를 찍던 누구를 찍던 간에 하여간 사전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26.1%라 그러면 100명이 들어갈 때 26.1명이 더 얹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사전 선거인 수가. 그러니까 이거 뭐 서울에서는 그 숫자 조작한 게 엄청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0명 들어갈 때 한 30명 정도가 25명, 30명 정도가 더 따라 들어간 거예요. 더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 개표기 조작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이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구도 그렇고요. 대구 그렇고, 대구는 아직 숫자가 적긴 한데 여기도 조작 비율은 낮아요. 이게 두 군데밖에 안 했는데, 광주도 보면 다른 전라남북도랑 똑같이 거의 개표기 조작은 없고, 경북 대구가 일반 총선하고는 다르게 조작 비율이 4.10 총선에서도 그랬었나? 맞네. 조작 비율은, 이 개표기 조작 비율은 높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적고. 뭐 대략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뭐 쭉 그냥 개표 방송 하듯이 그냥 쭉 입력되는 과정을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증거로 남길 겸 해서 뭐 이 정도 했으면은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도 누군가가 이어서 이 분석 작업을 해간다 그러면 100%가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지금 40%를 입력한 상황에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웬만하면은 나중에 이것만으로도 그 자료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게 설득력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아무데나 볼까요? 무엇이냐. 제약인한 득표수가, 여기도 4%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27만 표 중에 10,000표를 사람이 재확인해가지고, 득표수를 다시 계산한 거니까, 이거는, 표본 추출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득표수에,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에 뭐가 샘플이 작대는 등 그런 소리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쭉 구독자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 데이터가, 영상이 오히려 그 다른 지역구에서 4.10 총선 지역구보다 조금 더 구독자 수가 그 조회수가 높은 걸로 봐서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여기로, 이건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이거를 4.10 총선 고발하거나 최종 발표를 할 때 이것까지를 같이 넣어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4.15도 수사를 해야 되고 4.10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끼인 대통령 선거를 빼고 하라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15 총선부터 뭔가 수사를 착수를 하려 그러면, 여기서 설사 조작이 있었더라도 조작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만 확실하게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확신을 가져준다 그러면 오히려 4.15나 4.10 부정을 수사하라고 하는 그 동인이 더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거를 좀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들깨 심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하루가 그냥 홀렁 주말이 가버렸네요.
요거는 최대한 빨리 입력을 해서 7월 중순 이전에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